필러 부작용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러 사용량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필러의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고 아주 경증의 부작용과 일과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표로 보면 우리가 얼리 스테이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에리세마, 빨개지는 거, 이디마, 붓는 거, 에키모시스, 멍드는 거, 그 다음에 럼프나 노듈, 덩어리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블렌칭이라는 것은 피부 색깔이 하얗게 변하거나 아주 이제 디스컬러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손상이 되거나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은 한 2주 지나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로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텔렌지액테이지아, 하이퍼트로픽 스카, 그 다음에 감염, 마이그레이션, 또 그라뉴로마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을 했을 때 즉각적인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은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초기 부작용으로서는 이제 부종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살짝 부었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약간 빨개지는 홍반, 에리세마가 생길 수가 있고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멍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상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이 이제 그 후에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색깔이 변하면서 계속 변해버리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 네크로시스로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부작용으로서는 텔렌지액타지아가 올 수 있는데 이거는 ia트로제닉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필러가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고 너무 얕은 층에서 넣었을 때 하이퍼트로픽 스카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피부가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고 손상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서는 덩어리지는 그라뉴로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부작용부터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필러 후에 붓는 경우는 주사를 했을 때 저절로 발생을 했다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때는 냉찜질을 하거나 압박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는데 만약에 며칠 간다 그러면은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을 의심할 수도 있고 혹시 감염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인 경우에는 열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열이 없이 그냥 며칠 동안 지속이 된다면 어떤 과민 반응,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아무래도 바늘이나 캐놀라로 이제 조직에다 찌르기 때문에 오는 그것에 대한 반응일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이제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칼슘 필러라든가 PCL 필러들도 역시 초기 부종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붓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안전한 필러를 사용해야 되고 시술을 젠틀하게 해야 되고 얼음 찜질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멍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비타민 K 같은 크림을 좀 발라주는 것도 좋고요. 이것이 이제 과민성 반응으로 오는 경우에는 가려움증이라든가 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2, 3일 혹은 뭐 이틀에서 5일 정도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홍반은 피부가 빨개지는 건데요. 주로 이제 표층 혈관의 혈류가 증가되면서 그 하이퍼레미아라고 하죠. 그래서 붉어지는 현상인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이제 피부 손상이죠. 간혹은 이제 감염이나 염증 때문에 이 증상이 좀 오래 갈 수가 있고요. 필러를 주입하고 나면 필러 압력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액 공급과 배출이 어려워져서 홍반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반은 이제 수일간 지속이 되는데 오래 갈수록 이제 과민 반응,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열이 동반된다면 감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라고 해서 얼굴이 빨간 경우에는 홍반의 발현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시술 전에 경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술 안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홍반 치료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살짝 쓸 수가 있는데 비타민 K 크림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필러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필러를 좀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히아루로니다제로 필러를 살짝 녹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멍이 드는 경우는 냉찜질과 압박을 해주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에키모시스라는 것은 약간 반경 한 1cm 정도 되는 좀 큰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요즘 리도카인에 에피네프린이 든 것을 이제 마취약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고혈압이나 아스피린 쓰는 사람들은 이런 에키모시스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절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시술을 잘못했을 때 약 한 2주 이내에 발생을 하고 너무 얇게 주입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절을 이제 보통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는데 약간 시스틱한 타입, 그 다음에 에디마터스한 타입, 스크레로징 타입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절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연조적이 적은 부위, 예를 들면 눈꺼풀 부위라든가 코 광대 부위라든가 입술 같은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곳에 이제 필러를 시술했을 때 필러가 뭉치거나 이동을 해버려서 덩어리를 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시술 후에 마사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 필러를 조금 깊은 곳에 넣는 그런 테크닉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스컬트라 같은 필러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과교정을 하게 되면 결절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절이 시스틱하다면은 그것을 천공을 해서 이렇게 뽑아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디마토스하거나 스크레로징 타입인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약간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컬트라 혹은 그 아테콜 같은 PMMA 제되는 국소적인 스테로이드에 약간 반응을 하는데 레디에스 같은 칼슘 필러들은 좀 딱딱하면서 이런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농양이 생기는데, 농양은 주로 이제 주입 전에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농양이 여러 개 생겼다 이러면은 그 시린즈 안에 어떤 물질에, 필러 물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농양이 이제 막 플럭추에이션을 막 하면 농배양과 항생제 치료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으로 셀룰라이티스가 퍼져 있지 않다면 이때는 이제 배농도 필요하죠. 절개를 해서 배농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프럭추에이션 하지 않는 압세스 같으면은 그냥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써서 조용하게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히알루로니다제를 쓰면 좋은데 주변에 봉화지겸이 심하게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히알루로니다제를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염증 물질이 주변으로 퍼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도 항생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된다든가 이러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이오필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치실린 저항성 포도상구균 혹은 비정형 결핵균으로 추정을 해서 이런 TB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마크로라이드를 복합해서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5FO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겠는데요. 32세의 여자분인데 레스테린을 맞았습니다. 주로 이제 그라벨라와 알라 쪽에서 맞았고, 그 다음에 코의 도수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3일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에리세마 불금증이 불금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푸스툴 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 쓰고 이렇게 해서 점차 좋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나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러를 사용하다 보면 피부 색깔이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로 이제 창백해지죠. 창백해진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베시클 같은 것이 생기고 나서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관이 막혀버리고 하면은 피부에 영구적인 어떤 후유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러 물질이 혈관 내로 들어가면 혈관 내에서 엠볼리즘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들 자체가 또 혈관을 인저리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가 친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물질이 이제 부피가 커지면서 혈관을 외부에서 압박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경우의 수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관 엠볼리즘을 잘 일으키는 것은 수프라트로콜리아 아테리, 도잘 레이저 아테리, 앵귤라 아테리 이런 데서 잘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관이 막히면 결국은 괴사를 일으키는데요. 처음에는 피부 색깔이 먼저 변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오는 증상은 우리가 창백해집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얼룩덜룩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피도 레티큘라리스에서 망상으로 이렇게 얼룩덜룩한 변색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사실 같이 동반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부가 탁한 색깔로 변하면서 결국은 피부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필러 시술을 하던 것을 중단해야 되겠죠. 즉각 중단하고 따뜻한 마사지, 히아루로니다제 녹여주고 니트로글리세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혈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주사제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테로이드를 쓴다든가 먹는 약으로 아스피린 같은 거 쓴다든가 헤파린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안 등의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필러의 종류에 관계없이 히아루론다제를 써라. 그러면 히아루론다제가 그 주변의 그 부종을 감소해서 막힌 혈관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가 상했다고 치면 그 데브리망을 하고 운드 케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때도 매우 젠틀하게 해야 되고 주로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드레싱을 하고 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웻드레싱을 잘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항생제를 반드시 사용을 해서 상처 케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줄기세포를 해서 빨리 세살을 돋게 하는 리에피셀리제이션, 재상피화라든가 그라듈레이션을 돕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혈관 생성 인자와 혈관 생성 과정을 돕기 때문에 빨리 이제 회복이 되고 조금이라도 흉터가 덜 남도록 하는 상처 치유의 어떤 의미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